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중 한국의 출산율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점을 향후 출산율 개선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최근 심화하는 출산 기피 현상 등에 비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외신들도 놀란 한국의 출산율. 이대로면 한국은 잠재적 멸종 가능성.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 0.6명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자 외신들이 앞다퉈 원인과 배경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Mixed emotions. Take it all, so I'm not immune. I try. Stop. False devotion. Take it all, so I'm not immune. I try. 8, 9, picking 9, 6, 3, losing grip, not sick. Unleashed in a tank of goldfish, rising up. So deep, uplift. Since I'm begging on my heart, reaching out, reaching out. Since I'm begging on my heart, reaching out, reaching out.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에 그쳤습니다. OECD 38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자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이런 저출생의 배경엔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청년 세대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한국 국민에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은 2012년 62.7%에서 2022년 50.0%로 줄었습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인 20에서 30대는 더 냉담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살 집을 마련하기 힘드니 그들에게 결혼은 언강생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 중엔 결혼이란 선택지를 지워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되게 이제 저희가 수도권과 뭐 다른 지방의 큰 광역권 중심으로 해서 신혼부부가 결혼하려면 전세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1억이 넘는 건 기본으로 갈 거고요. 1억, 2억, 3억 뭐 이렇게 전세 대출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결혼식 비용이 거기에 뭐 제일 적게 잡은 공공 예식장 기준으로 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이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더 호화로운 예식장으로 가면 아까 그 전세 대출 자금하고 비교할 규모가 될 만큼 큰 결혼식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결혼 자금 부담이 부쩍 커진 데는 주택 가격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결혼 비용이 줄줄이 오르는 웨딩플레이션도 예비 부부들에겐 커다란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준비 비용은 얼마나 오른 걸까요? 필수적인 결혼 준비 비용인 예식장과 스드메 가격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2020년 예식장 플러스 스드메 비용은 1,246만 원에서 2024년 1,643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4년 새 31.8%나 오른 셈입니다. 결혼 준비 관련 품목들이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좀 알기 어려운 것 같고,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당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드메의 경우 대부분 옵션으로 지정돼 있는데 원하는 드레스 입으려면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추가로 지불해야 되고, 메이크업 일찍 하려고 해서 얼리비 명목으로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혼하고 뭐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결혼이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경험이 별로 없죠. 구매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또 재구매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나 사업자들이 그냥 함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 몰라요. 어디에 가면 뭐가 더 좋은지 싼지 잘 모르고 옛날보다는 나아졌어요. 왜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그 겪은 사람들이 뭔가를 올려놓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매 경험이 빈번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하면 소비자가 그 열등한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에 있어서 소비자가 잘 파악하기 어려운 그러한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은희 교수는 재구매가 일어나는 품목이라면 업체들이 소비자의 눈치를 보고 가격을 책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업체 간 가격 담합이 일어날 수 있고 불공정 행위를 할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제 웨딩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전에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요. 그 당시 한 20, 30년 전에도 그 웨딩데이 때 필요한 그 예산이 상당히 전체 결혼 비용 대비해서 많이 차지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문화가 이제 결혼 문화 같아요. 그 부풀려진 거품 문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남한테 보여주기식 그 결혼 문화가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그 어른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자꾸 발굴해서 그것을 공공예식장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외 젊은 친구들, 뭐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요. 어느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같이 좀 기이하게 결혼식 문화에 보여주기식 하는 이런 문화는 저는 못 봤어요. 전 세계 제가 42개국 108개 도시를 돌면서 상당히 많은 그 결혼하는 장면들을 길가에서 보고 했는데 대부분이 무슨 미술관이나 박물관 앞에서 혹은 그 큰 그 퍼블릭 파크, 그러니까 공원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저렇게 돈 많은 선진국에서도 저렇게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있는 자원, 그다음에 자연과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곳에서 그리고 역사가 있는 곳, 뭐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게 친밀한 지인들과 가족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결혼식을 보면서 저런 문화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점점 Z세대 분들의 그 실용주의는 저런 선진국의 결혼 문화와 맞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각종 꼼수로 거품이 가득 낀 웨딩 플레이션을 잡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의 결혼 문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웨딩 플레이션을 해결할 목적으로 공공예식장을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Stop, mixed emotions.